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은 그냥 함수 단원이 있는데, 자, 요 교재, 우리 교재에는 함수라는 단어 하나로 만들어져 있다. 근데 좀 양이 많은 교재가 두꺼운 교재들을 보면은 함수를 사실은 두 가지로 쪼개고 있어요. 그냥 함수와 합성 함수 및 역함수.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따로따로 갈 겁니다. 한 단원을 반으로 쪼갠다고 보면 돼. 그리고 유리식과 유리함수. 그리고 무리식과 무리함수. 요렇게 해서 이제 총 단원으로 치면은 우리 교재를 치면은 이제 세 단원밖에 없죠. 근데 요거를 5번으로 쪼갤 겁니다. 일단은 자, 어떻게 쪼개지냐면 오늘 첫날 오늘 이제 함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번 주 목요일 날 합성한 역함수 해서 한 단원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유리식과 무리식을 다뤄줄 거예요. 오케이. 요 날은 조금 이제 비교적 쉬운 날이 될 거다. 모르겠다. 뭐 숙제가 적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유리식 쪽이 생각보다 뭔가 할 얘기가 많아서 어제는. 그리고 네 번째 날은 요거, 5번째 날은 이거 해서 끝이 나는데 여기서 마지막 6번째 날에 교재에 없는 내용을 좀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면서 만약에 시간이 남거나 하면은 뭐 시험이나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요 범위에 맞는. 자, 어쨌든 6번째 날은 뭘 진행할 거냐면 보게요. 뭐냐? 절대값. 그 다음에 가우스. 요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 식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 다음 시간에 하는 합성함수 쪽을 보면 있잖아. 여기에 합성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있거든. 근데 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정확하게 지금 이번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내가 하나하나 살펴본 건 아니라서 모든 그 구중 교과서를 다 본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교과서에 사실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교재 가져왔지? 교리도 가져왔지? 어쨌든 그 녀석은 그래서 요즘은 사실 설명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설명을 안 했는데요. 내가 이제 세종으로 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제 세종에서는 유독 학교 선생들이 학교 시험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많이 내고 있는 편. 그 작년에 내가 공수투 했던 애들은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던 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겨울방학 때는 내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설명 안 했었을 거야. 대부분의 반을. 근데 요번에는 그걸 할 거예요. 그걸 언제 하냐면은 얘네랑 같이 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일 모레는 합성함수 그래프는 빠지는 상황이고 요날 이제 한 방에 다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몇 가지 함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까지 싹 정리를 하면서 지금 요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함수라는 단원으로 보면은 좀 심한 내용에 속해. 그래서 기본반에서는 사실 정규 수업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될 거거든. 근데 지금 내가 요 함수 파트 특강을 하고 나서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막 뭐 K반 이런 애들이 아니라 가지고 요 녀석을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뭐 때마침 요번 함수 특강이 딱 한 회 정도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싹 다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죠? 그 중에서 요 녀석은 완전 수능 모의고사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다루는 개념이 그렇고 등장하는 표현들이 그리고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계속해서 이 표현들을 건드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너희들은 본격적으로 언제 배우냐면은 대수 때 많이 다루기는 해. 이제 2학년 1학기 과목. 거기서 많이 다루기는 하는데 그거를 요번에 미리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근데 뭐 모르지. 여기에서 뭐 생각보다 너희들이 따라오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 또는 뭐 이해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숙제 질문이 많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사실 요 녀석들 중에 일부 몇 개를 제거하고 뭐 좀 마지막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요 녀석은 교재에 없는 거라서 마지막 날에 대한 숙제는 따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알았음? 뭐 요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알아두고 오늘 일단 함수부터 시작을 해볼까? 저기 교재 뽑아놓은 거 갖다 주고 바로 시작하자. 함수라는 거 우리 배운 적 있지? 중학교 때 배웠지? 자네 혹시 지금 함수 배웠지? 1차 함수, 2차 함수 다 배웠지? 그치. 다 배웠지. 자, 함수가 뭐냐, 얘들아?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차 함수, 2차 함수. 함수라고 부르잖아. 중학교 때 함수라는 거 뭐라고 배웠어? 이 네모 박스 가지고 설명하지?
중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지 항상. 그죠? 여기서 어떤 함수 f,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뭔가를 넣었더니 뭐 1을 넣는다. 그랬더니 뭐가 나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나오는 녀석. 요거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학 공수 2에 이제 요거 앞 단원쯤 거기서 집합이라는 걸 배우는데 집합은 그냥 여러 가지 수들을 묶어 놓는 하나의 묶음을 얘기를 하는 거다. 지금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서 얘기만 할게. 어떤 수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 또 다른 어느 하나의 집합 두 개를 가지고 집합 x에서 y로 뭐 합니다? 대응이라고 하는 거를 함수라고 부른다. 이건 돼.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뭐 알아듣기 힘들고 함수를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들을 뭐 몇 가지 예를 들어 줄게. 함수라는 거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 어느 하나의 x 값을 넣어주면은 무조건 y 값 몇 개? 한 개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두 개가 나오거나 세 개가 나와서도 안 되고 안 나와서도 안 되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제일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는 실생활에 있는 물체를 설명하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수학과나 뭐 수학 교육과 이런 데서는 사실 논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했었대. 옛날에 면접 때 물어보기도 했었고.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제일 많이 설명해주는 들어주는 예시가 바로 뭐냐면은 자판기 그리고 리모컨이에요. 오케이. 자판기라는 기계가 어때? 돈을 넣고 나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음료수 하나 튀어나오죠. 두 개 나오면 땡큐긴 한데 일단 자판기는 고장난 거잖아. 그지? 안 나오면 당연히 돈 먹었다고 발로 걷어차잖아. 그죠? 자판기가 함수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 즉 함수가 함수다. 자판기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계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넣었을 때 하나가 반드시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 우리는 자판기는 뭐래? 함수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x에서 y로 의 대응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집합, 벤 다이어그램이나 뭐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쳐다보세요. 집합이란 거 몰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여기 x라는 집합에 여러 개의 값들이, x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y라는 집합에도 여러 개의 y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녀석들을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주는 모든 것들을 다 대응이라고 불러줘요. 알았죠? 그런데 대응을 아무렇게나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했다. x라는 집합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지금 다섯 개의 뭐 원소들이 들어가 있었고 y라는 집합에 지금 현재 6개가 들어가 있었어. 대응이라고 하면 원소들끼리 막 짝을 지어주는 거라고 했지. 그때 내가 지금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연결했어.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것을 다 대응이라고 부른다고. 대응이라고는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녀석을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안 되죠. 왜? 이 버튼, 자판기 이 버튼에는 지금 대응하고 있는 음료수가 없음. 맞죠? 얘네들도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대응이라고 하면은 맞는데 함수라고 하면은 사실 함수의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함수라고 하냐? 그거는 아니고 그 대응이 함수가 되기 위한 또는 함수가 정의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설명이 나오고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되는데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자판기 예를 들면서 일단 버튼을 눌렀을 때 음료수가 무조건 하나 나오기는 해야 된다라고 했지. 버튼을 눌렀는데 지금처럼 딸깍딸깍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하자면 X에서 Y로라고 해서 화살표, 방향이 등장하는데요. 그때 화살표를 보내는 쪽에 있는 집합 요거 전체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화살표를 받는 집합 이거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역이라고 불러요. 자, 가보자.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다? 정의역의 원소는 모든 원소로 가자. 모든 원소는 뭐 한다? 뭐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대응에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해줄게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대응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나? 막 연결해봐요. 자, 이렇게 되면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죠? 왜? 아까 내가 5개 찍었는데 지금 안 보이지 잘? 그 5개가 다 대응에 참여하고 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요 두 번째 자판기 버튼은 어때? 하나 눌렀더니 2개의 음료수가 튀어나오고 있잖아.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고장난 거죠. 그래서 뭐다? 정역의 원소는 대응에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한다 하는 건 좋은데 공역의 원소에 대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하나로만 대응을 해야 된다. 요게 함수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지. 정확하게는 대응이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주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걸 물어보기도 하고. 알았음? 자, 그런데 요 두 개만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아닌 것들부터 몇 가지 예를 들어주냐면 정의역 원소 3개가 있고요. 공역의 원소 4개가 있는데 대응에 참여할 때 이렇게 참여했다. 함수도 아니다? 아니다. 왜? 세 번째 C라는 원소가 지금 대응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맞죠? 두 번째, 아까랑 똑같은 비슷한 예시.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다? 또 세 번째 원소, 정의역의 세 번째 원소가 문제지. 뭐 했어? 양다리 걸쳤잖아. 두 군데로 가고 있다. 맞죠? 함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요렇게 가보자.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 맞습니다. 맞죠? 첫 번째 A라는 원소 대응했고 하나로만 가고 있고 두 번째 정의역의 원소도 하나로만 가고 있고 세 번째 원소도 하나로 가고 있잖아. 그럼 함수가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의역들은 어때? 모든 공역의 원소로 대응에 일단은 참여했습니다. 근데 공역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어때? 전체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응에 참여한 녀석은 뭐 2개, 3개 또는 뭐 1개만 있을 수도 있겠지. 그때 우리는 이 대응에 참여한 놈들을 묶어서 뭐라 불러주죠, 여러분들? 아는 사람 있나? 어이? 공소투 처음인가 다? 그렇지, 알죠? 치역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다시 좀 그릴게. 자, 다시. 이거 전체를 정역이라고 불러주고 대응받는, 화살표를 받는 집합 전체를 공역이라고 불러주고 그 중에 정역에 의해서 대응에 참여하게 된 원소들이 있을 거야. 그 녀석을 뭐라 불러준다? 우리는 치역이라고 불러줍니다. 요거는 명칭들에 대한 얘기니까 꼭 기억하시고. 알았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함수라고 하고 지금 이런 예시처럼 함수냐 아니냐 요 정도 물어봅니다. 완전 쉬운 문제.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처럼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프로 보여주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식으로 보여주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들에 따라서 풀이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일단 요거 2개만 딱 지키는지 아닌지 확인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개, 2개 이상의 함수를 만들었다고 치자. 그때 요번에는 2개 이상의 그 함수들이 뭐 한다? 서로 같은 함수니 아니니 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자. 자, 내가 아까 자판기를 예를 들었어요. 이번에 리모컨으로 가볼까? 어떤 리모컨들이 전부 다 뭐때? 버튼을 하나 누를 때마다 기능 하나씩 수행을 해야 된다. 맞지?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눌렀는데 딸깍딸깍 했는데 아무 기능, 아무 반응도 없으면은 그거는 고장난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버튼 하나 눌렀는데 막 한 번은 뭐 에어컨을 치자. 에어컨이 켜졌어. 근데 하나 눌렀는 그 버튼을 똑같이 다시 눌렀는데 온도가 막 올라가. 그 계속 누르고 있는데 막 갑자기 풍향이 바뀌고 온도가 내려가고 냉방 선풍이 막 바뀌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제 기능 수행 안 하는 거죠. 랜덤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 버튼이 수행하면은 안 됩니다. 버튼과 기능들에 대한 얘기로 가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해보자. 2개의 리모컨이 등장을 했어요. 2개의 리모컨, 2개의 함수가 등장을 했을 때 이 두 함수가, 이 2개의 리모컨이 같은 리모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땐 지금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 그거랑 관련이 없다. 생김새가 달라도 예를 들어서 버튼들이 똑같이 뭐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야? 어느 버튼을 눌렀을 때 똑같이 전원이 켜지는 또 다른 버튼을 눌렀을 때 똑같이 뭐 모드가 바뀌는 그 다음에 온도가 바뀌는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2개는 같은 리모컨입니다 라고 해도 되지. 맞죠? 오케이. 생김새가 다를 필요는,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도 마찬가지야.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식으로 나중에 등장하겠지만은 식으로 등장했을 때 그 식이 생김새가 똑같으면 당연히 같은 함수겠지만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함수입니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한다? F라는 함수는, F라는 리모컨은 X개의 버튼,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 Y라는 기능들을 수행을 하러 가고 있고요. G라는 함수는 U에서 V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때 일단 첫 번째 어때? 리모컨 두 개가 똑같기 위해서는 생김새는 달라도 된다 그랬고 뭐가 일단 똑같아야 돼? 일단 버튼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겠지. 물론 지금은 개수라고 했지만 버튼들이 사실은 똑같아야 되겠죠. 맞죠? 뭐 전원, 뭐 온도, 플러스, 온도, 마이너스, 뭐 모드 이러면서 맞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다? 버튼들이 똑같다. 버튼에 해당하는 게 뭐다? 정의역 X와 U. 여기서 교과서적인 정의나 의미로 보면은 서로 같은 함수 너네 요 교재 앞에 봐봐. 거기 보면은 공역도 똑같다. Y와 V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상은 Y와 V는 달라도 돼. 왜? 치역만 사실 똑같으면 되지. 그래서 딱히 공역에 대한 얘기는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알았죠? 어쨌든 X와 U 정의역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두 번째 어때 된다? 각각의 버튼들이 똑같은 버튼이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 한다? 자, 요거는 표현 기호 집합에 대한 기호인데 X 뭐 삼지창 대문자 X 요 표현들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설명할게요. 집합 X의 원소 스몰 x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아야. 그래서 X의 원소 스몰 x 즉 각각의 버튼들에 대한 얘기겠지. 모든 X들의 원소에 대하여 그 원소를 F에 넣으나 G라는 함수에 넣을 때나 뭐 하다? 동일한 값이 나온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거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는 절대값 x야. gx라는 함수는 x제곱이라는 함수야. 생김새는 누가 봐도 다르지. 하지만 같은 함수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서 물어보게 되는 게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같아지도록 하는 이 되도록 하는 뭐 정의역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겠지. 뭐 정의역의 원소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정의역이라는 집합의 뭐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기타 등등등등 뭐 물어볼 거야. 우리는 그냥 정의역의 후보를 찾아만 보자. 뭐 하면 돼? 넣어서 똑같은 값이 나오는 절대값 a와 a제곱이 같아지도록 하는 a들의 후보들 찾아주기. 뭐예요? 0과 1과 -1이겠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하다면 정의역의 F와 G의 정의역이 전부 다 X인데 집합 X인데 X가 예를 들어서 -1과 0과 1만 가지고 있다면 뭐 한다? 두 함수는 같은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요게 서로 같은 함수. 뭐 아직까지는 정말 별거 없죠. 아마 다음 시간부터 합성함수부터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아질 겁니다. 오케이? 끝. 그러고 나면 이제 함수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문제 유형들로 쭉 몇 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유형 몇 번까지? 공역 치역 넘어서 서로 같은 함수 유형 5번까지. 유형 6번부터는 좀 이따 할 얘기고. 오케이. 자, 요거에 대한 해당하는 문제들 한번 몇 개만 풀어봅시다. 너무 쉬워서 금방 잘 풀 겁니다. 몇 번 풀어보냐면 요거는 이제 보고 바로 구분할 거니까 그래프를 한번 풀어볼까? 666번 한번 풀고 계시고요. 670번. 아, 너무 쉬운데? 675번. 75원을 하지 말고. 아니다. 숙제도 어려워야지. 684번. 4개 한번 풀어볼까? 갑니다. 자, 1번. 다음 중 함수이냐 아니냐. 자, 함수니 아니니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보조선 뭘 그어주셈? X축에 수직이 되는 보조선을 그어주셈.
그래서 뭐 한다면, 만약 1번처럼 뭐 한다면 두 개에서 만난다면은 지금 내가 x값 뭘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가 있다면 x값 a에 대응하는 y좌표가 몇 개? 두 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다? 양대를 걸치고 있으니까 어디 갔어? 요게 깨지죠. 그래서 1번 같은 거는 함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탈락이고 2번은 너무 많이 대응하고 있으니까 탈락이야. 그리고 일단 답은 그래서 3번, 5번인데 여기서 가끔씩 하는 질문. 선생, 1번이 함수가 아닌 이유, 방금 이것도 맞지만 뭐도 맞지 않아요? 정의역이 대응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정의역? 인원보다 오른쪽에 있는 정의역들. 자, 그 이유가 맞을까 틀릴까?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있잖아.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이라는 말이 있었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수 전체의 집합을 R, 대문자 R이라고 했을 때 뭐 다음 중 R에서 R로의 대응이라고 하면서 물어봤다면은 1번이 틀린 이유에 얘네들 빠질 거야. 그지? 맞죠? 근데 지금 그 이유가 맞다 틀리다 이 말이 없으니까 그런 거 틀렸습니다. 자, 집합에 대한 언급을 안 했을 때는 모든 실수로 본다가 아니라 그냥 집합의 범위는 그 정의역이라는 집합의 범위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그걸 가지고 오늘 뒤에 여러 가지 함수 할 텐데 거기서 또 하나 비슷한 거 또 나올 거야. 알았지? 자, 그 얘기로 바로 좀 이따 넘어갈 건데 일단 잠깐 그때 그 문제를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 거니까 잠깐 패스하고 670번 먼저 갔다 올게요. 670번. 의미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의미 아닌 정수니까 0과 자연수겠죠? 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블라블라블라 1대 뭐 해주세요. 범위에 맞는 거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f에다가 뭐 넣어보래? 3을 넣어보래. 그러면 뭐다? 3을 포함을 하고 있는 여기다 넣어주니까 얼마?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f15. 15를 대입할 때는 3보다 큰 범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지? 15를 넣어봤는데 어머 뭐랑 같아졌어? 그냥 f12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얼마인지 몰라. 그럼 한 번 더 12를 넣어봐야 되는데 12도 또 뭐야? 요거다, 그치? 그래서 뭐다? F9. 그 또 9 넣어주면 F6. 그래서 뭐다? F3까지 뚝 떨어지겠지? 그래서 F3 다시 하면 얼마? 2. 답은 얼마? 4. 하고 끝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6번째 날, 특강 6번째 날 설명한다고 했던 함수의 다양한 표현 있지? 거기에서 표현을 내가 알려주는 게 총 4개가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기함수야. 주기함수에서 우리가 배우는 표현이 내가 알려줄 표현이 fx는 fx 플러스 a라는 표현을 알려줄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하냐면은 주기가 a예요 라는 의미를 하게 돼. 그래서 이게 x와 x 플러스 a일 때 같다만 성립하나? 아니, fx-a는 fx랑 같아요. 이것도 주기가 a라는 표현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3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fx랑 fx-3은 항상 같아요. 이건 결국 주기함수를 나타내. 그래서 15였으면 12로, 12였으면 9로, 6으로, 3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계속. 그래서 당연하게 다이렉트 F3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으면 나중에는. 알았죠? 이걸 배우고 나면. 알았죠? 그때 등장할 표현을 지금 미리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675번으로 가보자. 675번은 사실 내가 진짜 풀리고 싶은 문제 676번인데 숙제로 해봐요. 자, 어쨌든 F0과 F1을 찾아달래. 뭘 가지고? fx의 식이나 대응관계를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딸랑 요식 하나 가지고. 그럼 뭐 해야 돼? 너네들이 F0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F1은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것들을 너희들 스스로 찾아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치, 시은아? 자, 여기다가 뭐 넣어보자. x에 아무거나 때려 넣어보자. 그때 보통 넣게 되는 게 뭐 1을 바로 넣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누구는 0이나 1을 누구는 0이나 1을 넣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다 넣어야 되지 결국. x에 1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뭐 나와? 2 곱하기 f1 빼기 f 뒤에 얘도 마찬가지 2 빼기 1이니까 뭐? f1 그게 얼마? 6. 이거 계산해주면 뭐야? f1이잖아요. 그래서 f1은 6입니다.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 f0을 찾고 싶어서 x에 0을 넣어봤어. 근데 문제가 있어. 왜? 앞에 거는 2 곱하기 f0인데 뒤에 게 아까처럼 f1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f2가 나오거든.
그러면 f 이 값을 알아야 뭐 f0을 찾든가 말든가 하지. 그래서 x에 한 번 더 2를 넣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2 곱하기 f2. 그럼 여기가 f0이 되면서 얼마야? 10이야? 요들을 연립을 통해서 뭐 찾아주는 거, 뭐 지금은 F0만, 뭐 언제는 또 F2도 같이 물어보겠지? 어쨌든 연립을 해서 F0과 F2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뭐 계산은 생략할게. 연립하는 과정.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684번으로 가보자. fx, x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2차 함수고요. gx, x 플러스 b 1차 함수입니다. 생김새가 전혀 다르잖아. 근데 서로 같은 함수가 됐는데 그런 G의 치역을 찾아주세요. 정의역 아니고 치역. 자, 그래서 뭐다? 정의역은 딸랑 A와 E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때 시은아 잘 기억해놔.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면 뭐야? 일단 정의역이 똑같아야 되고 뭐 한다? 정의역의 원소를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들이 다 같은 값이 나와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생김새가 달라도 같은 함수라 부를 수 있다. 알았지? 자, 그래서 F에다가 뭘 넣어보는 거? 일단 2를 넣어보는 거지. 그리고 뭐? G에다가 1을 넣어보는 거지. 그 두 개가 뭐 하면 된다고? 같으면 된다고. 그래서 뭐야, 이거? 4, 4, 2. 그건 뭐야? 6. G2는 뭐예요? 2 플러스 B. 아, 그래서 뭐가 먼저 나온다? B가 먼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B 값을 가지고 한 번 더 뭐 해주면 돼? FA와 GA도 같아지면 되지. 그래서 또 계산을 하자. 그럼 뭐 나옵니까?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 우변은요 a 플러스 4 그 두 개가 같아지도록 하는 a 찾아주면 돼. 넘어가자. 그럼 뭐야?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 됩니다. 2, 3 마이너스는 여기 붙여주면은 a로서 가능한 것을 일단 마이너스 한 거 아닙니다. 맞죠? 오케이? 그런데 자 여기서 답은 마이너스 3이야. 왜요? 자 a의 값이 2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거는 문제에서 A가 2가 아니에요 라고 했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야. 만약에 이런 말이 없다고 했었어도 당연히 얘는 빼줘야 돼. 이거는 어느 단원? 집합에서 배우는 건데 집합이라는 단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뭐 이제 집합을 요 중괄호로 표현을 보통 하거든. 이 안에 뭐 원소가 몇 개 들어가 있어. 얘네들의 이름을 다 원소라고 불러요. 집합의 구성원들을. 그때 집합에는 반드시 기본적인 약속이 정해져 있다.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보통 설명 안 하는데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음. 집합 안에 A라는 원소, B라는 원소를 표현을 했다면 반드시 A와 B는 다르다는 약속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집합을 표현을 하는데 1과 2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말 안 하더라도 너희들은 여기에 이미 2가 있는데 A가 2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알았지? 저 구성원 A와 2는 반드시 다른 놈이라는 약속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2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잘 했을 텐데 가끔씩 요거 때문에 논란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논란 한번 터졌던 게 몇 년 전이기는 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거랑 관련된 게 나왔었는데 그때는 언급을 안 했었거든. 그래서 애들이 엄청 많이 틀려왔었어. 왜? 음수, 양수 나오면 양수 고르잖아. 답으로. 맞죠? 이상하지?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집합 단원에서 한 번 더 정리할 건데 기본적으로 원소는 당연히 달라야만 한다. 알았지? 이거 기본적인 약속이야. 아무튼 끝! 그러면 이제 집합이 뭔지까지는 너희들이 다 아는 상황이 된 거임.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내용 뭐? 여러 가지 함수 하면 끝나요. 자, 갑니다. 여러 가지 함수. 그 여러 가지 함수에는 일단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대1 함수. 두 번째는 1대1 대응. 세 번째는 상수함수. 너무 많이 뗐나? 1대1 대응. 세 번째로는 상수함수. 네 번째로는 항등함수인데 오늘 특강 첫날이라고 졸려하는 학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알았죠? 바로 원래 시작하고 한 50분쯤 쉬려고 그랬는데 10분만 일찍 쉬자. 잠깐 쉬었다 갑시다. 알았죠? 갑니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자,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 1과 1
하나와 하나가 만나야지. 그래서 1대1 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1대1 함수는 뭐냐면은 아까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은 함수가 아니라 그랬고 이 녀석도 함수가 아니라 그랬어. 근데 이런 녀석은 함수는 맞다고 했지. 그죠? 근데 1대1이 아니야. 아니죠. 왜? 정의역 두 개랑 공역 하나가 만났잖아. 대응하고 있잖아. 그럼 이 녀석은 1대1이라고 하기는 좀 못함. 맞지? 불가능함. 그래서 1대1 함수이다를 나타내려면은 정의역의 원소가 서로 달라. x1과 x2가 달라. 그러면은 그 둘이 대응하는 함수값, 뭐 fx1과 fx2는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은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둘이 뭐 해야 된다? 서로 달라야 됩니다. 요 표현을 우리는 이제 1대1 함수라고 부를 거야. 근데 너네가 또 혹시 명제 배운 사람들은 뭐 배우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될 텐데 그것들을 일단 지금은 뺄게요. 그리고 두 번째 1대1 대응이다라고 하면은 1대1 함수랑 이름이 유사하죠. 그래서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근데 이제 1대1 대응, 1대1 함수 자체의 표현을 좀 익히자는 의미로 나는 1대1 대응은 뭐다? 일단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값들도 서로 달라야 된다. 1대1 함수의 정의 다시 한번 쓸게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질문을 해보자. 아, 이게 아니지. 자, 이거는 1대1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도 당연히 맞고 1대1 함수도 맞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요 녀석 공역이 하나가 B죠. 그죠? 그럼 공역은 누구야? 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A, B, C, D라면 공역은 집합 A, B, C, D야. 그런데 치역은 뭐야? A, B, D죠. 그죠? 대응에 참여한 공역들. 그래서 그거 두 개 구분을 하기 위해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구분하기 위해서 1대1 대응에는 뭐 하나 붙이냐면 공역과 치역이 동일하다. 즉 다른 말로 모든 공역의 원소들이 다 대응에 참여해서 치역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있잖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열심히 1대1 대응으로 만나왔어. 1대1로 만나왔어. 그럼 여기서 딱 끝나야 되지. 하나 더 있는 순간 그건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기는 힘들지. 그래서 가끔 애들이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군요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거는 유한계의 원소만 가지고 있는 집합 1대 하는 말이라서 알았죠?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끼리 비교하는 거는 유한집합일 때만 하는 얘기고 나중에는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 무한집합도 나올 수 있어서 딱 요걸로 기억하세요. 공역이 전부 다 대응에 참여해야 한다. 알았죠? 그게 이제 1대1 대응. 요거 가지고 좀 자세한 내용 얘기할 거고 요 4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라고 하면 당연히 1대1 대응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함.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로 가볼 건데 너네가 이미 상수함수는 알아. 예를 들어서 상수함수가 뭐냐면은 y는 3 같은 거. x에 1 넣어도 3, x에 2 넣어도 3, x에 3 넣어도 3, x에 5 넣어도 3. 상수함수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f라는 함수에 어떤 x를 넣든 c가 나오는 함수라고 해서 fx는 c라고 부르는데 y는 c라고 기억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상수함수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알았죠? y는 3과 같은 생김새 말고 y는 7과 같은 생김새 말고 그냥 x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상수함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꼭 fx는 c라고 기억을 하시고 예를 하나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뭐라면 x제곱이라면 상수함수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집합이 정역이 -1과 1만 가지고 있으면은 -1 넣어도 1 나오고 1 넣어도 1 나오는 함수니까 뭘 넣든 1이 나오는 함수니까 상수함수입니다. 알았죠? 두 번째, 항등 함수는 뭐냐면 항상 같다, 뭐랑 뭐가 같다. 나오는 y 값이 다 같다가 아니라 넣은 x와 나오는 y가 항상 같은 거. 그래서 fx는 x 또는 너네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시로는 y는 x. 근데 y는 x도 항등함수의 한 예시일 뿐이지 꼭 식이 y는 x여야 할 필요는 없어서 y는 x 말고 fx는 x로 기억하세요. 어떤 x를 넣든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마찬가지 fx는 x 말고
fx는 절대값 x 이런 함수도 상수함수 항등함수가 될 수 있나? 네. 정의역이 만약에 0과 1만 있다면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는 함수야. 뭐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지. 맞죠? 양수나 0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항등함수가 될 거야. 뭐 또는 x제곱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아까는 상수함수 만들어봤다면 이번에 항등함수 만들어볼까? 뭐야? 정의역이 0과 1이면 되잖아. 0 넣으면 0 나오고 자기 자신 나오고 1 넣어도 1 자기 자신 나오잖아. 그런 함수들을 다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요 두 개는 졸라 심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1대1 대응. 오늘은 제일 마지막에 1대1 대응에 관련된 문제 쭈루룩 풀 건데 그 녀석들 좀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문제 하나 풀어보자. 687번 지금 풀어보세요. 여기서 설명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정리가 아니라 풀어봐. 자, 다음 보기의 함수 중, 함수의 그래프 중 1대1 함수인 것과 1대1 대응인 것을 찾아주세요. 자, 일단 뭐 지금은 다 함수만 줬지만 함순이 아닌 일을 먼저 구분하려면 어떤 보조선 그으라 그랬어? 아까 했던 예시. 요런 보조선을 그어봤을 때 두 개 만나면은 함수가 아닙니다라고 했었지. 그치? 근데 지금은 세로 보조선은 열심히 그어보면 다 하나씩 만나고 있음. 그래서 함수가 맞음. 근데 그 중에서 1대1 함수인 걸 찾으래. 그래서 1대1 함수인 걸 바라본다면 뭐다? 가로로 보조선을 그어보세요. 어떤 보조선을 딱 그었을 때 뭐 한다면 기역처럼 미음처럼 여러 개의 x값들과 만나는 이 함수와 만나는 것이 발생하면은 일단 1대1 함수부터 깨집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런데 리을도 있네. 리을도 3개랑 만났다. 그렇지? 이것도 아니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일단 리을은 어떻게 긋더라도 전부 다 1대1 함수가 맞기는 하잖아. 맞죠? 얘도 어디로 긋든 다 하나씩만 만나겠지. 1대1 함수, 1대1 함수. 자,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을 찾아보자. 그럼 1대1 대응을 찾을 때는 다시 기억부터 보나? 아니죠.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모든 공역들이 대응에 참여했나요? 그래서 1대1 대응을 찾을 때는 항상 공역에 대한 얘기 해줄 거야. y값이 모든 실수 y를 다 가지고 있대. 그러면은 니은 같은 거는 모든 y들과 대응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럼 1대1 대응이 맞죠? 그 얘도 모든 y들이 다 대응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야. 1대1 대응이 맞음. 근데 디귿은 자, 저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꾸로 읽을 때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뭐다? x축보다 내려가지는 않습니다라는 표현이다. 만약에 x축보다 내려갈 거라면은 거기까지 보여줬을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0 혹은 음수 y들이 대응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는 말하지 못함. 그래서 1대1 함수는 몇 개? 3개. 근데 1대1 대응은 몇 개? 2개밖에 없음. 답은 5번. 5번이 아니라 5. 알았죠? A, B 더한 거 맞지? 자, 여기서 내가 2가지 예시를 줘볼게.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갑니다. 일단 하나만 먼저 해볼까? 자, 만약에 요거는 안 쓸 거라서 만약에 자, 얘들아. 이런 함수가 주어졌어. 1대1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1대1 함수 맞죠? 1대1 대응입니까? 아닙니까? 1대1 대응도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질문을 해볼게. 첫 번째, 이 표현의 x축과 안 만난다는 얘기지. 이 표현도 y축과 안 만난다는 얘기야. 하나 더. 자, 1대1 함수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왜요? y는 0, x축을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거는 1대1 함수도 맞고 1대1 대응도 맞습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생각해봐. 하품을 하고 있는 거야, 시연아? 아니죠?
자,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거는 뭐 결국 1대1 대응에서 물어보는 건데 왜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687번 문제랑 지금 문제랑의 차이. 뭔지 알겠어? 뭐가 달라? 윤채 뭔가 눈치챈 것 같다?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언급을 안 했잖아. 아까 내가 했던 말이 이 말이야. 정의역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거든. 그럼 만약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다면 있잖아, 얘들아. 만약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한 대응 F라고 했을 때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면 함수부터 틀렸음. 알았죠? 근데 여기서는 정의역이나 공역에 대한 언급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함수도 맞고 대응 관계만 봤을 때 하나당 하나, 하나당 하나, 하나당 하나, 하나당 하나 만나고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도 1대1 함수가 맞다라고 얘기해.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함수도 맞고, 일 잘못 그었네. 위에 다 써줄게. 1대1 함수도 당연히 맞고 1대1 대응도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근데 여기서는 함수 자체가 틀려서 거짓. 알았음?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 정의역이 어느 범위인지를 말하는 문제와 안 하는 문제. 알았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까? 자, 이번에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가는 대응의 그래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자,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1대1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세 번째, 1대1 대응입니까? 아닙니까? 뭐 동그라미 X. 자,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 맞아요. 맞죠? 모든 양수 정의역들은 여기에 대응하고 있어. 모든 음수 정의역들이 여기 대응하고 있어. 0이라는 정의역은 여기 대응하고 있어. 함수 맞아요. 자, 1대1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1대1도 맞아요. 모든 y 양수들은 모든 음수 x들과 대응하고 있어. 맞죠? 모든 음수 y들은 양수 x들과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공역에도 뭐가 있어? 0이 있는데 잠깐만 1대1 함수를 얘기한다 해놓고 어쨌든 다 하나하나 만나고 있고요. 마찬가지 방금 그 이유로 1대1 대응도 맞습니다. 알았죠? 요런 거 구분 잘 하셔야 됨. 오케이? 정의역의 범위 언급을 하는 문제 안 하는 문제 구분할 수 있겠지?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문제라서 한번 보여준 거임. 됐죠? 자, 요번에는 식으로 푸는 문제도 있을 텐데 하나만 풀어보자. 안 넘어가. 식, 요건가? 이걸로 가볼까? 아니다. 688번 풀어봅시다. 지금 화면 잘 안 보이죠? 각자 가지고 있는 프린트나 교재 가지고 풀어보세요. 688 기기. 자, 뭐예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다음 함수 중 1대1 대응인 것을 찾아보세요. 뭐였어?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주어져 있다. 그죠? 자, 그때 어쨌든 1대1 대응을 찾아보세요. 일단 이런 문제들 그릴 수 있다면 그리는 게 가장 쉽죠? 1번. 미쳤죠? 2에서 꺾여 올라가지. 그럼 뭐야? 함수는 맞지만 1대1은 아니지. 1대1 함수부터 글러 먹었죠? 인 것은 오케이. 탈락. 2번. 2차 함수 1,3에서 뭐야? 틀렸죠? 3번. 미쳤죠? 계속 7777 나오는데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4번. 가우스. 요거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는 거 다음에 내가 이제 6번째 날이라고 했지. 그 수업 때 알려줄 겁니다. 다다음 주 목요일 날. 가우스 X는 0부터 1까지 정확하게는 0일 때는 포함하고 1일 때는 비어 있는데 그때 뭐 나옵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들 넣어주면 항상 빵빵빵빵빵빵빵빵 나와요. 오케이? 1일 때도 마찬가지, 1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 1 넣으면 1 나오지. 1.1 넣어도 가우스에는 1 나오지. 1.5 넣어도 1 나오고. 계속 1 나오잖아. 1부터 이 사이는 모든 정의역들이.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 부분에서는 상수함수, 이 부분에서도 상수함수. 즉 1대1 대응은 아닌 함수. 답은 일단 5번. X 3승은 조그맣게 그릴게요. 하나하나 다 대응하고 있으니까. 알았지? 끝. 뭐 이 정도로 찾을 수 있겠지? 식으로 주어져도.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문제를 하나 보여줄게. 이거 유형 7번 참고로 별표 좀 쳐놔. 이거 마지막에 할 거야, 오늘. 유형 7번 별표. 일단 어디로 갈 거냐면 항등상수 먼저 하고 갈 건데 내가 원하는 문제가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다. 703번 풀어보시고요. 703번. 어디 있지? 아, 이거 바로 합성함수로 넘어가네. 일단 703번 풀어봐. 아, 요거구나. 702번이다. 자, 702번과 703번 풀어보세요. 두 문제입니다. 기기. 703번 집합 x 1, 2, 3, 4 가지고 있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 1대1 등의 개수, 항등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 자, x에서 x로 갈 거야. 요 함수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 나중에 훨씬 어렵게 나올 거거든. 어느 단원에서? 요 단원에서. 우리는 원래 예전에는 함수 뒤에 경우의 수가 있었어. 그래서 함수에서 나오던 함수의 개수는 진짜 쉬웠는데 뒤에 이제 옛날에 수학 하시절 얘기하는 거야. 그 뒤에 경우의 수를 배울 때 다시 함수의 개수 물어봤는데 거기가 난이도가 높았어요. 근데 너희들은 공수 1에서 경우의 수를 일단 배워왔잖아. 조합 순열 지금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번 단원의 함수의 개수 지금 이 교재에는 조금 쉬운 편에 속하겠지만 다 좀 넘어가면은 저 뒤로 넘어가면은 또는 어려운 교재로 가면은 그때는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고 조합 순열 막 쓸 수 있어야 된다. 오늘도 나올지는 모르겠다. 만약에 없으면 숙제풀이 하고 나서 보여줄 거예요. 좀 더 어려운 문제들.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 집합과 집합의 대응 관계를 만들어 본다. 이 그림 좀 그리고 시작하자. 첫 번째, 함수의 개수입니다. 뭐예요? 1이 갈 수 있는 경우 4가지, 2가 갈 수 있는 경우 4가지, 3이 갈 수 있는 경우 4가지, 4가 갈 수 있는 경우 4가지. 그래서 4의 4승 얼마야? 2의 8승이니까 256이죠. A는 256입니다. 됐죠? 두 번째, 이번에는 1대1 대응으로 가보자. 1대1 대응의 개수는 뭐야? 1이 갈 수 있는 경우 4가지. 그런데 얘가 어딘지 모르지만 가고 나면은 2가 갈 수 있는 거는 2로 가면은 안 되지. 그래서 뭐 해야 돼? 4, 3, 2, 1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해야 돼요. 얼마? 24가지. 그 다음에 C를 찾아보자. C는 뭐야? 항등함수의 개수. 항등함수의 개수는 무조건 1입니다. 물론 0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왜? 자기 자신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1이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2가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음. 자기 자신. 3도 하나, 4도 하나. 하나.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함수의 개수를 찾아보세요라고 하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 일단 상수함수는 1, 2, 3, 4가 다 같이 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묶어가지고 어디로 갈래? 4가지. 더 좋은데 나는 원소 하나하나 가지고 생각하는 걸 더 많이 쓰거든. 그래야 덜 헷갈리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에서. 그래서 그냥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봅시다. 몇 가지예요? 1은 아무 데나 가도 돼. 4가지. 그럼 어디론가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2는 한 개. 그래서 4, 1, 1, 1 곱해서 4다라고 해도 좋아.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요거를 좀 넘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재료들을 좀 설명해 줄게. 그래서 요거 좀 풀이 지울 건데 지워도 되나? 자, 간다. 뭐냐면 순열조합 쓰는 것 좀 알려주려고. 갑니다. 1번. 함수의 개수. 풀이가 뭐였죠, 아까? 4444였어. 맞죠? 2번. 1대1 대응이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1대1 함수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1대1 대응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하나의 집합과 집합을 딱 준 한 문제에서 어떤 질문은 또 1대1 함수고 어떤 질문은 1대1 대응일 수 있냐? 그거는 아니고 질문은 딱 한 번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만약에 공역의 원소가 더 있으면은 무조건 그 문제는 1대1 함수로 물어봤을 거고. 그죠? 지금처럼 똑같은 개수니까 그냥 1대1 대응으로 물어본 것밖에 없어.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시오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그냥 언급하는 명칭이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게 지금 풀이가 뭐였어? 4, 3, 2, 1이었죠. 근데 다른 풀이 알려줄게.
자, 두 번째 풀이를 쓰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지금 여기 있는 이 네 문제는 있잖아. 전부 다 어떻게 생각했어? 내가 지금 정역의 원소야. 그래서 정역의 원소 1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시연아! 1이라는 정역의 원소가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로 생각을 한 거잖아. 2가 갈 수 있는 방법의 수, 3이 갈 수 있는 방법의 수. 맞지? 그런데 두 번째 풀이를 쓰려면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돼. 나는 누구다? 공역이야. 공역의 입장에서 현재 4개의 원소가 있었어. 근데 정역한테서 화살표 몇 개 날라올 거야? 화살표 4개 날라오지. 그 4개를 맞을 대상들을 골라주는 거야. 그런데 1대 1이다 보니까 한 놈이 화살표 하나 맞고 나면은 끝. 더 이상 얘는 골라주면 안 돼. 맞죠? 그리고 뭐 해야 돼? 내가 누구한테 맞을래? 1이 한번 선택은 될 거야. 근데 뭐 해요? 첫 번째 선택하면 1한테서 날라오는 화살표, 1이 세 번째로 선택되면 3한테서 날라오는 화살표. 대응 관계가 다르지. 그래서 몇 번 화살표 날라오는 개수만큼 뽑아줄 건데 뭐 한다? 이거는 나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순서 생각을 해서 뽑아야 된다. 그래서 뭐다? 순열로 풀어도 돼. 만약에 정역이나 공역이 좀 바뀌어봐. 예를 들어서 정역의 원소가 1, 2, 3, 4밖에 없어. 공역의 원소가 1, 2, 3, 4, 5, 6이래. 자, 그럼 일단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다면 뭐야? 6666이죠? 맞죠? 근데 여기서는 뭐다? 1, 6, 2, 5. 맞죠? 6개, 5개, 4개, 3개를 하면 돼. 여기서는 뭐다? 일단 공역의 원소 몇 개? 6개 중에서 우리는 정역한테서 화살표 4개 날라올 거니까 그 화살표 맞을 녀석 4놈을 골라보자. 근데 순서 생각해서 뽑을 거야. 그래서 뭐다? 순열.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그래서 1대1 대응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는 뭐예요? 기본적인 순열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번으로 넘어갈 거야. 4번으로 넘어갈 거고. 상등함수, 상수함수는 쉬워서 안 합니다. 따로 여기서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있잖아. 시은아, 잠깐만. 자, A보다 B가 커. X1이라고 하자. X1보다 X2가 커요. 더 큰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함수값도 역시 뭐하다? 뭐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어쨌든 크기는 내가 정해줄게. 무조건 큰 정역은 큰 공역과 대응해봐. 오케이? 자, 그러면 뭐 한다? 그래도 역시 6개의 공역 중에서 화살표 4개 날라오니까 4개 골라주면 돼.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 만약에 내가 1, 2, 4, 5 대응할 거야 라고 했는데 무조건 자동 연결 아니냐? 뽑는 순서가 있다 없다? 원래 기본적인 함수는 있는 게 정상이지만 이 조건 때문에 내가 순서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졌지. 그래서 그냥 조합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4번을 풀기 위해서는 정역의 입장에서 아예 생각을 못해. 공역의 입장에서 무조건 생각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얘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았음? 자, 그 다음에 4번 그리고 1번의 두 번째 풀이. 얘네들은 참고로 확통용입니다. 공수2가 아니라 너네들 선택 과목인, 선택 과목 아니지 이제. 고3 필수 과목이지. 필수 과목인 확통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그거 미리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놔. 뭐냐면 내가 방금 살짝 써버렸는데 실수로. 좀만 뗄까? 자, 여기서 뭐가 들어와 버리면 등호가 들어와 버리면 결국 또 뭐다? 공역의 입장에서 정역만큼 골라준 건 맞아. 시은아, 그지? 자, 잠깐만, 끼시까. 자, 그런데 자 순서도 이미 정해져 있어. 무조건 큰 놈에 가라고.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잘 봐. 지금까지 골랐던 조합이나 순열들은 전부 다 뽑은 거 또 뽑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였어. 중복 안 된다란 말이 그거야. 뽑은 거 또 뽑으면 안 돼. 그런데 그 확통으로 가면 있잖아. 뭐가 존재하냐면은 뽑은 거 또 뽑을 수 있어요. 그 녀석을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라고 해서 배워. 확통해서. 알았지? 그래서 중복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얘도 중복이 가능하잖아. 왜요? 더 큰 정역이 똑같은 공역으로도 갈 수 있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1, 1,
1, 1, 2, 4 이렇게 뽑아도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작은 놈 1로, 2도 한 번 더 1로, 3은 2로, 4는 4로. 오케이? 이거잖아. 그래서 중복을 허용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중복 허용하는, 근데 순서는 없는 중복 조합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중복 허용하는, 근데 그냥 함수의 개수는 누가 어디로 대응하는지 다 내가 골라줘야 되니까 순서까지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중복 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방식은 일단 6개 중 4개 고르기 똑같아. 그럼 이제 그 안에 기호를 뭐라고 쓰기로 나중에 약속하냐면 중복 순열은 파이라고 쓰고요. 중복 조합은 H라고 써요. 요 두 개는 확통해서 배우는 개념이니까 미리 참고만 해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수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함수의 개수는 정의역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 정의역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되지만은 공역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조건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공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하기 힘들 거다. 아마 처음엔 좀 어버버 할 거야. 알았지?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거든. 근데 확동으로 가면 전부 다 이걸로 풀 거예요. 그래서 훨씬 간결해질 거고. 아무튼 알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나올 거니까 미리 참고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문제를 내가 아까 사실 찾고 있었는데 요거야. 707번. 자, 1, 2는 어떻게 되래? 2가 무조건 큰 데로 가래. 이건 뭐다? 그냥 조합. 대신에 정의역 1, 2만. 그리고 F3, F4, F5는 정의역 3, 4, 5는 3, 4, 5끼리 뭐? 또 조합으로 풀래. 그래서 이거 딱 보자마자 조합 나와주면 됩니다. 알겠죠? 707번도 별표 하나 쳐놓을까? 요거는 숙제입니다. 지금 푸는 거는 아니고. 아무튼 알겠죠? 703번에서 내가 뭘 설명하고 싶었는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02번으로 갈게요. 자, 정리할 거 혹시 있는 사람들 정리 좀 해놔줄래? 갑니다. 미적분 2가 미적분 1의 연계 과목이거든. 미적분 1을 배워야만 해. 근데 일반고들은 미적분 1을 2학년 2학기 때 하잖아. 그럼 2학년 2학기 때 선택 과목이 불가능하거든. 그럼 3학년 때 선택을 시킨다? 그럼 개빡셈. 왜냐면 미적분도 자체가 더 어려운데 확통은 또 수능 과목이잖아. 너희들은 필수 과목이잖아. 그러면 수능 과목에 꽂힌 2개를 같이 배우는 거야. 3학년 때. 어려울 텐데. 아무튼 가자. 자, 희은아, 자, 공 좀 깨라. 자, 갑니다. 702번 x13579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x에서 x로 가는 3개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살짝 마음에 안 드는 게 f네. f가 말이 없다, 그지? 아, h가 말이 없다, 그지? 보통은 어떻게 주냐면 있잖아. 이 3개의 함수가 등장하면 하나는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 하나는 항등, 하나는 상수. 이렇게 보통 많이 주거든. 그때 어쨌든 지금 H는 언급이 없는데 1대1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급이 없으니까 잠깐 뒤로 빼놓고 1대1 대응 1대1 함수라고 해도 뒤로 빼놓고 누가 제일 쉬워? 항등이야 상수야? 구하기 쉬운 함수 누구야? 항등 함수. 왜? 상수 함수는 다 똑같은 데로 가는 거는 맞아. 근데 그게 1로 갈지 2로 갈지 3으로 갈지 100으로 갈지는 모르잖아. 한 놈이 결정이 되어줘야 나머지 놈들도 다 따라가는 거고. 그지? 근데 항등함수는 그냥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가겠죠. 그래서 항등함수부터 고민을 무조건 하는 거다. 그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F3을 구하시오 했다면 3 하면 되는 거고. 그지? 밑에 F 언급을 하고 있지. 그럼 여기는 뭐다? F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F1 더하기 G3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다면 F1은 그냥 1로 잡아주면 돼. 알았음? 자, 근데 지금은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한다고 했잖아. x에 1을 넣어봐. 그럼 얘는 f1. 1이죠, 1. 그냥 바로 쓸까? 그리고 g1. 몰라, 아직까지는 h1는 11. 두 번째, x에 뭐 넣어봐? 3 넣어도 마찬가지야. 그럼 얘는 3이야. g3 모르고 h3는 아직 몰라. 어쨌든 더하면 또 11이 나오는데 5도 마찬가지. 7도 마찬가지. 9도 마찬가지. 전부 다 얘네들은 5, 7, 9가 나옵니다. G5, G7, G9, H5, H7, H9. 자,
여기서 이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한다? G1과 H1을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고민을 하러 가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10, 얘네들이 8, 얘네들이 6, 4, 2 나오면 되는데 그 중에 딱 결정적인 게 뭐야? 바로 얘지. 왜? 둘이 더해서 2가 나와야 되는데 둘이 치역의 원소는 각각 1, 3, 5, 7, 9만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놈들을 두 개 더해서 2가 나오래. 답은 뭐다? 무조건 1, 1밖에 방법이 없지. 그러면은 너가 상수함수가 이제 나왔잖아. 뭐? G에다가 상수함수에다가 9 넣으면 1 나오는데. 그러면은 전부 다 1이 되는 거니까 대응이 어떻게 된다? 얘는 10으로 얘는 얼마야? 8, 7로 얘는 5로 얘는 3으로 얘는 1로 이렇게 결정되고 끝. 그러면서 H는 자동으로 1대1 대응이라고 했어도 맞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뭔 풀인지 알겠지? 누구부터 고민? 상수, 항등, 1대1 나오면 뭐부터 고민? 항상 항등부터. 그 다음이 상수. 오케이? 오케이? 끝!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유형 하나 남았어요. 몇 번? 유형 7번. 내가 별표 치라고 했었지? 자, 저거 혹시 정리할 거 있나? 정리하고 있네. 자, 702번 물어보는 게 이거였지. 근데 G가 상수함수잖아. 그래서 사실 뭐 해도 된다? 이거 해도 되거든. 그지? G는 7을 넣으나 1을 넣으나 똑같잖아. 그럼 아까 111 넣었을 때 사실 이게 답인 거잖아. 그래서 요거 하나 알면은 사실 끝난 거 아니에요? 10. 그래서 답은 바로 10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한 건데 뭐 그것도 이 문제의 풀이는 답은 맞기는 한데 뭐 좀 다른 다양한 질문들 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데는만 2배를 한다거나 그지? 그러면은 그냥 결국 G1과 H1 각각 찾을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그 풀이는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어디로 간다? 유형 7번으로 가보자. 유형 이름이 아예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안에 또 세부적인 유형이 총 몇 가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그런데 문제가 어떤 A를 기준으로 클 때와 작을 때로 딱 나눠놓은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뭐다? 정의역이 어떤 상수와 어떤 상수의 사이, 공역도 어떤 상수와 어떤 상수의 사이에 있으세요라고 해서 결국 우리는 이 안쪽만 보면 되는 함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의역이 어떤 K보다 크다 또는 작다로 나와 있고 공역도 보면은 어떤 L보다 크다 또는 작다라고만 나오면서 이쪽을 봐야 되는, 물론 이쪽을 쫙 확장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총 3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때 첫 번째 X가 A를 기준으로 클 때 작을 때 나누는 문제, 대표적으로 691번일 겁니다. 0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때 지금 이거는 좀 다르긴 한데 웬만하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한쪽은 줘. 함수를 줘. 오케이? 그때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뭐다? 일단 1대1이 되려면 첫 번째 뭐부터 만족해야 된다? 기울기가 음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음수가 되면 아무리 밑에서 출발하든 위에서 출발하든 어쨌든 뭐다? 어느 하나의 y에 대해서 x값이 2개가 대응하게 될 거거든. 1대1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럼 탈락. 그래서 뭐 한다? 첫 번째,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다라는 말을 하나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기울기가 똑같이 얘가 양수라서 얘도 양수로 잡기는 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어느 하나의 y가 2개의 x가 대응하죠. 탈락.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또 발생하지. 어떤 문제가 발생해? 이만큼의 공역 자체가 대응에 참여하지 못해. 안녕하세요? 어디 갔어? 맞죠? 어떤 대응에 참여하지 못하지. 그래서 또 탈락. 그러면 결국 답은 뭐다?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A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크다 해서 끊어져 있는 여기 이어받아서 왼쪽도 기울기는 부호가 같게. 알았음? 그러면은 지금처럼 만약에 둘 다 미지수라면은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줘?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부호가 양수, 0도 안 되고. 됐죠? 이거 하나 찾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A를 넣은 거랑 여기에 A를 넣은 게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다? 위에 함수에 0 넣어주면 0, 밑에 함수에 0 넣어주면 0. 지금은 0, 0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렇게도 줄 거야. 그럼 뭐 B는 0. 왜? 여기에 0 넣어주면 0이니까 얘도 0 넣어주면 0 나오게 B는 0. 이런 거 도움 물어볼 수 있겠지.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요겁니다. 어떤 거? 네모 박스 안쪽만 보래. 정역도 어떤 사이범위, 공역도 사이범위. 여기서의 답은 딱 두 가지야. 얘처럼 막 기울게 부호 같다 이런 것도 없고 딱 두 가지야. 무조건 요정 A, P죠. A, P를 지나고 B, Q를 지나는 함수. 두 번째, 얘 A, Q를 지나고 B, P를 지나는 문제. 이렇게 딱 두 가지. 그래서 보통 문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요거죠. 정의역이 -1과 1 사이, 공역이 -1과 3 사이. 그때 이 안에 있는 어떤 1차 함수를 완성하세요. 근데 기울기 양심을 찾으세요. 그래서 문제는 뭐다? 답은 빨간색이겠지. 그럼 -1, -1과 1, 3을 지나는 직선 찾아주면 될 거야.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어디에 있냐면은 요거다. 693번 같은 거. 정의역은 3보다 크거나 같아. 공역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런 함수에 대하여. 근데 방금 두 문제랑 요거 뭐가 달라? 얘네들은 이제 1차 함수를 줬었지. 근데 얘는 2차 함수입니다. 자, 근데 위의 것들도 2차로 물어볼 가능성은 있다. 알았지? 그래서 셋 다 만약에 2차로 물어본다면 뭔가 확인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100% 2차로 물어볼 거고 얘네들은 한 1, 20%의 확률로 2차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다. 어쨌든 무엇을 반드시 확인해 주냐면 축의 위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왠지 지금 설명해 줄게. 일단 여기서 직선 1하고 치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 해주면 돼? 요 꼬다리 몇 점, 몇 코마 몇, k, l을 지나게 이렇게 해주면 돼. 맞지? 물론 지금은 기울기 양수여야 되겠지만 1차로 준다면 기울기는 줄 거야. 근데 k, l을 지나요 라고 하면 돼. 맞지? 근데 문제는 지금 몇 차? 2차라서 문제야. 예를 들어서 2차가 뭐 이게 휘어졌다 치고 요렇게 생겨.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자면 요렇게 생겼다 쳐봐. 자, 이렇게 생기면 왜 1대1 대응이 아니게 돼? 요만큼의 공역이 대응이 생기면 1대1은 맞지. 함수도 맞고. 공역이 치역과 다르지. 그래서 달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만큼 정역이 참여 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1대1 대응이 쉬운아!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k, l을 지나면서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그럼 일단 뭐야? 우리는 k, l을 지나요 라고 하겠지. 지금은 뭐? 3, 0을 지나요 라고 할 거라고. 그럼 답 나오지? 자, 근데 일부 문제들이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 실제 문제는 이게 아니야. 그래서 오케이? 자, 뭐가 문제냐면 k, l을 지나면 무조건 이 그림이냐? 아닐 수 있잖아. 뭐 k, l을 지나고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생긴다는 거는 공역의 범위가 L보다 큰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밑에 부분은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아까 그 그림으로 바뀌었지. 뭐 정의역이 대응에 참여 안 합니다. 함수가 아예 아니게 돼. 그러면은 k, l을 지나기는 하는데 파란색이 아니라 빨강색이에요 라고 명시하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 비교해 주는 거지?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 바로 축의 위치야. 빨간색은 축이 K보다 왼쪽에 있고 파란색은 축이 K보다 오른쪽에 있지. 맞죠? 그래서 아닌 거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맞는 거에서 연장해서 축이 어디 있는지만 확인만 해줘. 지금은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축에 미지수가 없잖아. 지가 알아서 마이너스를 만들어 놨잖아. 근데 어떤 문제들은 여기에 K가 들어가고 여기에 막 이상한 장난을 쳐놨을 수도 있잖아. 그 문제 때문에 하는 얘기다. 다시 한번 뭐다? 정역이 3보다 크고 공역이 0보다 큰, 즉 이쪽만 보면 되는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일단 3,0을 지나기는 하는데 연장해서 만들어지는 축이 지금 만약에 이게 k라고 치면은 뭐 x는 마이너스 2분의 k겠죠? 그게 3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3,0을 넣었을 때 나오는 두 개의 k 중에서 마이너스 2분의 k가 3보다 작은 또는 k가 마이너스 6보다 큰 k만 정해주면 될 거다. 답으로. 알았음?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여기서 어쨌든 답은 나오는데 말만 해놓자. 뭐 축을 만약에 미수를 가지고 있다면 3보다 왼쪽에 위치시켜줘야 된다고. 틀린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맞는 거 축의 위치를 확인을 해봐.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얘네들도 2차로 물어볼 수 있어. 그럼 2차로 물어본다는 거는 일단 뭐 최고책에서 양수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다 좋은데 이 점을 지나기만 하면 되나? 무조건 이렇게 되나? 아니, 이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축의 위치 확인해 주세요라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무조건 이렇게 생기겠니? 아닐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연장을 해보면은 결국 축의 위치가 결정하는 거야. 알았죠? 그런 식으로 2차일 때는 반드시 축의 위치 고민을 해주세요. 맞는 거에서. 틀린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알았지? 오케이? 그러면 끝. 유형 7번 생각보다 많이들 틀려온다. 숙제 잘 풀어보세요. 숙제 한 40문제 정도 되더라. 할만할 거다. 근데 내일 모레까지 라서 문제인 거지, 사실. 알았음? 끝! 오늘 수업 여기까지. 잘 가요.